여러분 혹시 회사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십니까? 또 피로감이 확 몰려오면서 뒷목이 뻐근하고 또 신경이 바짝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실내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실내 생활을 주로 하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실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가정의학과 조정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조정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새집 증후군 또 김장 증후군은 들어봤지만 실내 증후군은 좀 단어가 생소한데요.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질병을 원인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증상이 이렇게 묶일 때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실내에서는 좀 불편한데 밖으로 나가면 증상이 없어졌다. 이런 증상들을 여러 명이 호소하니까 아하. 그거를 이제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서 실내 증후군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네. 좀 더 흔히 쓰는 말로는 이제 빌딩 증후군. 그래서 아픈 빌딩 증후군 이게 공식 명칭이고요. 나쁜 빌딩 증후군이라고요? 네네. 네. 그걸 이제 국내에서 뭐 실내 증후군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 네. 새집 증후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실내 증후군의 증상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머리가 굉장히 무겁고요. 두통이 잘 생기고요. 네. 목, 눈이 좀 따갑고 불쾌감이 들고 네. 그다음에 좀 무기력해지면서 피로해지고 그다음에 뭐 현기증, 미식거림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냄새에 민감해지는 이런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아하. 들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증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밖에서는 멀쩡하다가 하필이면 사무실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이유. 그거는 이제 뭘까요? 이 실내 증후군은 실내 공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공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내에 있을 때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밖에 나가면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좀 감별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업무 스트레스든지 이런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증상과 좀 감별이 잘 안 돼서 좀 약간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거 원인 파악이 힘드니까 사실은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실내 공기 말씀하셨고 네. 스트레스 말씀하셨고 네. 뭐 이런 것 크게 들 수가 있겠네요. 네. 스트레스도 조금 영향이 되지만 이게 주된 거는 공기에 대한 영향이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으니까 근로자들한테서 네. 뭐 업무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공기의 영향이 많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겨울철에 아무래도 실내에만 있고 또 난방 틀어놓고 창문을 잘 안 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창문 환기 자주 하거나 이러면 좀 낮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실내 공기의 오염이 가장 중요한 거라 보이는데요. 공기의 오염의 이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특히 겨울철에 환기를 안 시키기 때문에 아하. 실내에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이게 더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에서 나오는 뭐 일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뭐 인테리어 기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각종 화학 물질 네. 이런 물질들이 내부에 너무 많아지게 되고 이게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자극 증상이라든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아하. 근데 사실 겨울철에 창문 자주 열기도 좀 눈치 보이거든요. 네. 이 환기를 보통 얼마 동안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실내의 환기가 뭐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2-3시간마다 한 규칙적인 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건조해지면 이런 증상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거. 네. 그다음에 온도가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은 우리 이 증상들이 호흡기계의 자극 증상들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도 너무 높은 것이 좋지 않지요. 네. 그럼 혹시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 실내 증후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쪽 어느 쪽일까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조금 더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하. 뭐 알레르기나 이런 피부 질환 이런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 질환 이런 사람들도 좀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심한 이유는 뭘까요? 여성분들은 폐활량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관지 점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여성들한테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실내 증후군이 감기나 기침, 비염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실내 증후군 자체는 감기, 비염 이런 거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실내 공기가 오염된 거에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난방기구 같은데 그 물이라든지 가습기 물이라든지 난방기구의 공기에 세균 바이러스들이 오랫동안 있어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노출이 더 되고 그럴 경우에 감기나 이런 증상이나 비염 이런 증상들을 조금 더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그냥 더 많이 생긴다 그러면 실내증후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아까는 이게 그 밖에 있다가 사무실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다 이걸 여쭤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집도 실내고 사무실도 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집에서는 괜찮다가 사무실만 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 똑같은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실내에 들어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성 두통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긴장성 두통이 있으면 바로 실외로 나가자마자 이렇게 더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내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집에서 실내에 있을 때 집에서도 환기를 너무 안 시키고 있으면은 좀 뭔가 불편하고 예를 들면 버스 같은 데서도 너무 이렇게 밀폐된 버스에서 사람들 많을 때 있을 때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버스에서 바로 내리면은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 범주의 실내증후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회사의 생활에서 좀 더 했을 때 긴장성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이게 직무 스트레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악화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쓰는 인테리어 기자재나 보다 네. 이 빌딩이 아까 그 아픈 빌딩 증후군이라는 빌딩이란 그런 오피스 건물 네. 이런데 인테리어의 기자재의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예를 들면 뭐 라돈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 뭐 네. 이런 그 오염 물질들이 좀 더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가정집 같은 경우는 새집증후군이라는 말로 해서 그게 조금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새집에 그런 물질이 많고, 근데 빌딩은 빌딩 자체에 단열재라든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화학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 나가면 좀 더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환기 자주 하고 또 습도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실내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물론 네. 이제 그 사무실 건물이 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본인이라도 좀 밖에 나가서 네. 이 맑은 공기를 쐬고 몸을 좀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실내 자체의 온도도 조금 낮춰주고 네. 그 다음에 습도도 좀 적정량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지를 통해서 조금 더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청소를 열심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그 실내에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한 것들은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몸을 좀 더 많이 움직여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하. 또 이제 이런 그 화학물질이나 이런 걸 제거해주는 무슨 식물을 좀 키운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도 그 개인용 가습기는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가습기는 습도가 건조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가습기에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좀 더 번식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깨끗이 많이 갈아주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였습니다.